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이번 시간에는 모집 단위 내 위치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제 모집 단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가장 밑에 있는 구간이 인 구간이에요. 상향 유입 구간이고, 가운데 지점이 트랜스퍼,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 그 다음에 가장 윗 지점이 아웃 지점, 상향 이탈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상향 유입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내가 몇 점이든 간에, 내 점수가 300점이든 400점이든 뭐 350점이든 간에 모든 학생들의 성적은 반드시 모집 단위 내에 위치하게 되어져 있겠죠,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서울대이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경기대학교이든 이 모집단도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나 다 세 개의 군에서 원서를 쓰다 보면 내 성적은 반드시 어디 위치하게 되냐면 모집 단위 내의 하위 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중간 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상위 학과의 원서에 꼭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의 지원을 통해서 나의 성적을 입력해 봤더니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모집 단위 내에서 상위 구간인 아웃 구간에 있는 거죠. 또 내가 고려대학교에 보니까 생명과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그거는 모집 단위 내에 트랜스퍼 구간, 중간 정도의 구간에 있는 거고, 또 내가 지원한 학과가 모집 단위 내에서 사학과나 철학과라고 한다면 모집 단위 내의 하위 구간인 바로 인 구간에 있는 거예요. 꼭 아실 점들은 본인의 성적이 몇 점이든 관계가 없든 가, 나, 다 세 개의 원서를 쓰면 나의 성적은 반드시 모집 단위의 인이나 트랜스퍼나 아웃 구간에 위치하게 되어지는데, 이 위치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어렵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원서 지원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대학 결정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가나다 군배열, 가나다 군에서 상향, 안정, 도전적인 원서 지원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판단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와 패턴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 구간, 상향 유입 구간에 대해서 원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대학이 가장 높은 학과가 398점이고 가장 낮은 학과가 391점이라고 가정할 때 나의 성적이 391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지? 391점이니까 391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는 부분은 뭐냐면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학생들이 밀려드는 구간이죠. 유입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위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하위 구간은 경쟁률이 높다는 거, 두 번째는 충원율이 발생 비율이 적다는 점, 학생들끼리의 점수 간격이 매우 조밀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모집 단위의 점수와 구간 변동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391점이라는 학과의 원서를 썼지만 실제로 이게 391점이 아니라 393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입시의 데이터에서 가리키는 지점, 야, 너는 391점이니까 391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기간의 예측대로 원서를 쓴다고 그 지점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죠. 내가 만약에 391점을 알고 어떤 대학의 모집 단위 하위 구간에 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 과연 391점의 원서를 써야 할지, 392점인 학과의 원서를 써야 될지, 393점의 원서를 써야 될지 매우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 구간이라고 하는 상향 유입 기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상향 유입 구간은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죠. 다시 말하면 이 대학을 중앙대학교라고 가정을 하면 중앙대학교의 상향을 치는 지점에서 이 학생들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중앙대를 가군, 나군, 다군에서 원서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울시립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화여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지점이다 보니까 중앙대학교 하위 지점은 첫 번째, 경쟁률이 높아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몰렸다는 뜻이고, 원서 지원이 몰리면 합격생들 간의 점수의 편차폭이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충원율이 낮습니다. 충원율이 낮은데 이게 인문계인 경우와 자연계인 경우는 다르죠. 인문계열은 대부분 다 대학 중심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위로 몰리는 경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대학에서 위쪽으로 원서를 쓰고 합격을 하면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계열은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위 학과에 원서를 쓰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시 학과 선택에 따라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열 하위 구간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지만 인문계열의 하위 구간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충원율이 낮은 게 바로 이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뭐가 높다? 점수의 변동 가능성, 구간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점수가 391점이고 391점인 학과에 원서를 썼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몰리면서 391점인 학과가 알고 봤더니 393점, 395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안정지원했었지만 떨어질 수 있는 경우들. 입시기관의 데이터는 대부분 다 70% 평균값의 기준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올해처럼 입시의 변동이 강할 경우에는 하향 안정지원을 유도해요. 이렇게 하향 안정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어떤 경우에 떨어지느냐? 바로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인 상향 유입 구간이 인 구간에 학생들이 경쟁률이 높으면서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 안정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꼭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의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줘요. 자연계열에서 이거는 모든 대학들이 약간의 유형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표준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학마다의 특성을 조금 더 반영하면 정확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자, 이 대학을 우리가 보시면 이 대학은 모집 단위가 1위부터 시작해서 23개까지 23개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럼 이 대학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구간, 상향 유입 구간은 대략적으로 볼 때 18위서부터 시작해서 23위 정도까지가 상향 유입 구간이고, 이게 자연계열의 원서 지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나의 점수가 404점이야. 자, 이 점수를 맞은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럼 404점인 학생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 지점에 원서를 쓸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이는 학과가 보니까 천문학과 정도에다 원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천문학과에다 원서를 쓰면 붙겠죠. 여기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위 구간은 군이동이 발생이 돼. 하위 구간은 모집 단위의 점수와 구간 변동이 되게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천문학과가 이 해당 연도에는 19위, 409점이라고 하는 표준 점수, 그 대학 환산 점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됐냐면 천문학과가 19위에서 8위까지 껑충 뛰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어쩌다 어떤 한 학과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매년 변동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수의 학생들이 몰리냐에 따라서 합격 점수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대학의 어떤 학과의 점수가 매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이건 변동 가능성이 되게 쉽거든요.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업공학과가 가장 높은 과라고 하지만 실제 성적이 제일 높은 학생들이 상위 대학을 목표로 천문학과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때는 천문학과가 가장 높은 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위 구간은 특히 합격을 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리면 보시는 것처럼 순위가 무려 19위에서 8위까지도 순위 변동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인구간, 상향 유익 구간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연계의 특징을 꼭 아셔야 돼요. 자연계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만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자연계는 학과와 대학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계의 학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가 하위 학과고 여기가 상위 학과가 되면 당연히 자연계열의 아웃 구간에 속해 있는 구간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그 앞에 있는 구간에 인 구간의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계의 상위 학과, 자연계의 하위 학과로 이동하지 절대로 않아요. 자연계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연세대학교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서울대학교라고 얘기합시다. 자,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나 컴퓨터공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의 식물생산, 식품영양, 자유전공, 천문학과, 원자핵공학과, 조경지역 시스템의 원서를 쓸까 안 쓸까? 그쵸? 결국은 뭐냐면 그 상위 대학의 하위 점수대는 하위 대학의 상위 점수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 구조가. 하지만 자연계열은 대학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의 만족도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꼭 아실 점들은 뭐냐면 자연계의 학생들은 원래는 아웃 구간에서 인 구간으로 원서를 써야 하지만 이 구간에 원서를 안 써요. 왜?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붙었지만 학과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이럴 거면 원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서 쓰면서 위를 치죠. 트랜스퍼 구간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올라가야 학과의 만족도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 되겠죠. 재료공학과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생명과학이나 우주항공이나 통기학과 또는 바이오 시스템, 지구환경 정도가 아무리 낮아도 이 정도 지점까지를 보기 때문에 결국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연계 구간은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인문계는 인 구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한다면 자연계열은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 제일 경쟁이 치열하다. 왜? 여기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대학에서 상위 학과를 결정 지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상향을 치는 지점이고, 상향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위 대학에서 상위 학과를 원서를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여기서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돼? 안정 지원해야 그 다음에 상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점은 자연계학교, 자연계의 아웃 구간은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본인 성적 때보다 좀 더 낮은 지점에 원서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상향 지원에 혹시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위 대학에서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연계열에서의 인구가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저는 여기는 사막이다. 사막이다. 다시 말하면 하위 구간의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하위 구간의 트랜스퍼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상향을 치는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윗구간과 아래구간 간의 점수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자연계 인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자연계열의 경쟁이 가장 심화되는 구간은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인문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404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하위권 대학에서 상위학과를 결정지은 학생들의 자연계 학생들이 몰려드는 구간은 바로 어떤 구간? 바로 이 트랜스퍼 구간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 구간의 점수 간격이 매우 조밀한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이런 점수죠. 서울대학교 환산 점수를 봤었을 때 409, 408, 407, 406. 다시 말하면 409에서 한 407점대의 구간 중에 다른 구간에 비해서 점수의 간격폭이 좁고 하위 구간과의 점수 간격이 커요. 바로 이 지점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몰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봐요.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하위 구간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간이에요. 특히 인문계열은 교차 지원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죠. 하지만 교차 지원은
중앙대학교 윗지점에서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렇죠? 정시에서의 대학의 기준은 중앙대 윗과 중앙대 아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의 목적은 결국 대학 결정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럼 대학 결정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대 윗지점은 학과와 관계없이 모든 지점의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중앙대학교 아래 지점은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교차의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문과인 경우에 내가 만약에 695점을 맞았다. 그럼 이 학생은 어디를 써야 되지? 당연히 여기를 써야 되겠죠. 자, 695점을 맞은 학생이 696점에다가 원서를 써? 이렇게? 그럼 떨어지죠. 말도 안 되지. 입시기간에 데이터에 입력을 해보면 무조건 불합격으로 뜰 테니까 많은 학생들은 여기에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695점에 695점인 학과의 지리학과의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이 구간은 인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 학생들이 유입되는 구간이고 경쟁률이 높은 지점이고 점수의 편차폭이 매우 좁은 기간이고 충원율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요.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붙었지만 어딘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문계열은 여기에 붙고 난 다음에 위쪽 대학은 붙을 수 없죠. 여기는 인 구간이니까 상위 대학에 붙으려고 한다면 바로 어디에 있어야 돼? 아웃 구간에 있어야 되고, 또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려면 트랜스퍼 구간에 있어야 하는데 인 구간은 위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고 이동하면 아래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래로. 하지만 자연계열은 학과 선택에 따라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인문계열은 무조건 대학 중심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동할 가능성이 없겠죠. 단 이게 중대 이상의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하위 학과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학과 선택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문과인 경우에는 이동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렵고, 더군다나 이 지점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모집 단위의 순위 변동, 모집 단위의 점수 구간폭이 심하게 발생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제일 원서 쓰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점수로 지리학과의 원서를 썼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었을 때 그 다음 연도의 지리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에 있었지만 지리학과의 점수가 그 다음 연도에는 순위가 6위까지, 거의 13위에서 6위까지 순위가 변동이 된 거죠. 이것은 어떤 하나의 대학의 예를, 제가 드리고 있는 논리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대학의 2023년도, 2024년도의 모집 단위의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순위 변동을 보시면 모든 구간에서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지리학과에서만 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과, 교육, 사학과, 영어 영문, 국어 영문, 경영학과의 순위를 보면 모든 구간이 경영이 바뀌어요. 모든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구간이 고정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하위 구간에 원서를 쓰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단위 하위 구간에 있는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구간 돌파를 해요. 반드시. 내가 만약에 655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655점인 지리학과의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하위 구간은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 지점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대학이 크든 작든, 모집 단위가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3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게 다 같은 대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여기 구간이 인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의 구간까지가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5.38, 8대1, 6.44, 8.4대1, 하위 구간일수록 경쟁률이 높아요. 하지만 트랜스퍼 구간으로 가면 4.84, 그 다음에 6.13, 8.5, 5.1, 3.57, 4.25로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성도 보인다. 일부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들은 전년도에 입결이 낮았다가 하위 구간에 있다가 학생들이 몰리면서 올라간 구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구간들은 경쟁률이 낮죠. 그리고 이 구간은 충원이 발생이 돼요. 왜? 좌우로 이동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구간 돌파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655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여기 학교에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70%면
75%, 80%, 85%, 90%, 95%의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하위 지점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충원이 돌지 않으면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 있는 구간과 아래에 있는 구간은 완전히 쪼개지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분리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입되는 지점이고 여기는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고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충원이 발생이 되고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면 합격생들 간의 점수 간격의 폭이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구간의 원세를 쓸 때는 어떻게 원세를 쓰는 게 좋으냐. 만약에 내가 695점에서 695점의 학과를 원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윗지점, 다시 말하면 하위 구간과 트랜스퍼 구간이 분리되어지는지는 윗지점에서 충원을 노리셔야 돼요. 충원율을. 그래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이렇게 점수의 끝에 마지막에 걸리시면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더욱더 어려우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집 단위 내에서 나의 성적이 인 구간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상향 유입 구간에 있었을 때 어떻게 원세를 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성적이 몇 점이든 간에 내 성적은 반드시 가나 다 군에서 인이나 트랜스퍼 아웃 구간 3개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원세를 쓸 것이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 점수가 만약에 인 구간에 있다면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마지막 합류 지점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성적이 자연계냐, 인문계냐,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지점에 있어서 2023년도와 2023년도의 입결의 변화, 경쟁률의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예측 지점을 타겟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때는 통계나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원서를 쓰지만 그 통계나 데이터가 확정값, 최종값이 아니라 모의 지원을 통한 추정치일 거고 그 추정치는 끝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 흐름에 휩쓸려요. 흐름에 휩쓸리면 다른 사람들이 원서를 쓰는 동일한 지점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통계나 데이터 또는 AI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보는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추가 합격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관념을 뛰어넘는 합격 예측 가능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트랜스퍼 구간, 다시 말하면 모집 단위 내의 중간 구간에 위치할 때 과연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정식 컨설팅을 예약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약 접수 못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 학원에 저와 또 우리 수석 컨설턴트 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